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면 다른 국무위원들처럼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을까라는 궁금증까지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는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관련 문건을 받았고요.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을 받았습니다.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은 직접 받았다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멀리 놓여있는 걸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죠.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봤다라고 이 전 장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는 어떤 임무를 받은 것이 있을까? 조윤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위원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그런 조치 사항들을 전달받았죠. 실제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계엄 이후에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통화한 이력이 있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 경우에는 그 당시에 출입을 통제해야 되는 기관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국무총리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받았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행위를 직접적으로 수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특검팀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마도 임무를 받았다면 총리니까 좀 더 범정부적인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으로 이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김인영 의원님, 사흘 만에 한 전 총리가 재소환됐습니다. 영장 청구 가능성, 다른 국무위원들,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점쳐보십니까? 처음에는 특검에서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는 선포문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특검이 오늘 브리핑을 보면 입장이 모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 특검의 증거라든지 증언에 대해서 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음에 특검의 계엄 선포문을 못 받았다고 얘기한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특검 입장에서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